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성북권 혼술 6월 19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깜짝 발언을 하나 했죠.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다시 추가로 청구가 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바로 법원으로 걸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 훌륭한 결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재명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환영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것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일종의 쇼다. 그리고 함정이 군데군데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본인 개인 의사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무리하게 계양을에까지 출마를 해서 이미 한 차례 써먹었죠.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한 차례 불체포 특권을 써먹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것은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해도 포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죠. 그런데 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과 국회법 등을 보면은 정부가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를 묻는 가정이 없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신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느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무조건 이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면은. 그래서 국회도 또 개인 국회의원에게 따로 의사를 묻지 않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할래, 나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 특권, 국회 전체의 특권을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사대로 이것을 나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발간한 이수와 논점, 여기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국회의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동료 의원들이 본인을 제외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본인이 정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그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죠.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회기를 비회기가 없도록 계속 회기를 연장해왔죠. 그래서 방탄국회 이런 말도 하는데 3월 1일까지 공휴일까지 심지어 회기에 넣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는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이 법원에서 심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이에 이 국회 회기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이 그 청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 해결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또 그 체포 동의안이 없이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일정을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그것까지 인위적으로 이것을 중단을 시킬까? 자, 그런 부분이 함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재명이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은 그 체포동의안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이 나가서 신상 발언을 하죠. 저번에 이재명도 그랬고, 앞에 노웅래도 그랬고, 윤관석도 그랬고, 이성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번에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을 구속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은 이재명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도 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당대표니까 당론으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해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울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의원들이 알아서 또 그것을 부결시켜 버리면은 이재명은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들어갔고 그것이 부결됐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21년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됐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자신의 체포를 동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251표 중에서 139표로 통과돼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죠.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그렇게 할지 그 문제죠. 그리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국회 회기를 중간에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권성동 의원, 과거에 2018년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에 휩싸였던 권성동이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늦춰서 처음에는 이제 방탄을 하다가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그때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정말 이재명이 정말 불체포 특권을 진짜 포기하겠다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본인이 야당 대표니까 여당과 협의해서 이 국회 회기를 중간에 비워서 그 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신청이 되면은 그것을 가서 법원에서 그 실질심사를 받는 방법. 또 하나는 본인이 이재명 본인이 나를 가결시켜 달라고 민주당에 지시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과연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의문부호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내놓은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한동훈 장관도 다 아는 거죠. 이게 또 꼼수구나. 이거 또 위장이구나. 함정을 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그러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면 좋겠다. 실천. 다 실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천을 해라 그러면은. 그런데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일단 이재명이 이것을 실체를 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정말 오면은 그때 아마 당내 분위기를 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봐서 그때 좀 분위기가 좋아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그 동료 의원들이 밑에 의원들이 부결시켜 줄 것 같으면은 나는 그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없네. 내가 혼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서 내가 포기한다고 국회 특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빠지면서 그 상태에서 이 표결에 붙여서 슬며시 표결이 부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마 그때 상황, 지금 7월 달에, 지금 아마 백현동, 그 옥명 아파트에 있는 백현동, 그 부분이나 아니면 정자동, 무슨 호텔 의혹이 있죠. 그거나, 아니면 대북 송금, 이런 문제로 2차,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있죠. 7월 달에 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상황을 봐서, 본인이 자기는 빠지고 그냥 방법이 없다.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되면은 7월 달 되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번 주말에 귀국을 하죠. 그러면은 이 당이 이낙연 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습니다. 비명계가.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해서 진짜 표결에 붙이면은 진짜 가결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민주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래서 기왕에 두 번째는 가결될 게 좀 어떻게 보면 뻔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통 크게 본인이 대인배처럼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단 이 국회 체포동의안은 패싱을 하고 법원으로 바로 가겠다. 영장 담당 법원으로 바로 가겠다. 그런 전략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법원으로 가면은 아마 1차 때 그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보다는, 청구됐을 때보다는 법원에서 좀 다투기가 쉽다. 이런 판단도 그 변호사니까 본인이 했을 거고, 주변의 민주당의 이 변호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은 1차 때 기각된 것은, 그러니까 부결된 것은 국회에서 부결됐죠. 법원까지 안 가고, 그때는 혐의가 가장 심한, 엄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장동, 뭐 428억 저수지 의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관련돼서는 벌써 김웅, 전진상이 구속이 됐죠. 지금은 뭐 잠시 풀려나 있지만은, 공범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그 다음에 이 위례신도시도 엄중한 거고, 또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죄.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한, 아주 엄중한 그런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돼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갔다면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뭐 성남FC까지 막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2차로 영장이 청구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자동이든지 이 백현동이든지 또는 이 대북송금. 그러니까 앞에 큰 덩어리, 대장동, 이 위례, 성남FC를 한꺼번에 모았던 이 덩어리보다는 이쪽 거는 작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모아서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 정도로 먼저 청구를 할 테니까 이 뭐 정자동이든지 백현동이든지 이 대북송금이든지. 근데 그것은 법원에서 볼 때는 앞에 것보다는 1차 때 것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재질의 그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는 앞에 것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러니 이것은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다퉈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두 번째는 부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 국회는 패싱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대인배처럼 이렇게 포기를 하고 법원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전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1차 때 찬성 139대 그러니까 가표 139대 부표 138이었죠. 그리고 기권 무효표를 합하면 20표였기 때문에 1차 때 찬성 139와 무효표 20을 합하면은 이 가반수가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위장술, 꼼수, 함정을 파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에 귀국하면은 그때 만약에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되면은 이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완전히 그때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고 좀 본인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가 들어가면은 당이 쪼개지는 게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낙연이 오더라도 여전히 당을 본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이 쪼개지고 있다는 것을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꼼수고 그 안에 함정도 다 파놓았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